17번째 확인나 새로운 주제는 하이엔드 1그룹 에스프레소 머신 이야기입니다. 뭐 부제로는 우리가 꿈에서 쓸 여기 3도 하필 2개가 들어갔군요. 1그룹 럭셔리 에스프레소 머신 고르기라는 이제 부제를 제가 달아봤고요. 뭐 싱글그룹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이엔드 머신은 그 커피를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에스프레소 머신들을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 그런 다음 그리고 또 아까 좋은 주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채팅창에서. 그러면 럭셔리한 혹은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뒤쪽에도 살짝 보이는데 네, 빅토리아 아르두이노의 그 이그론 프리마 모델이 거의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려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래그십 싱글 그룹 에스프레소 머신이 오늘 주제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볼 에스프레소 머신 드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저요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모델 이름을 같이 쳐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스피드스터랑 라게는 테스트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제가 방금 채팅창에 적은 것처럼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잘 모르는 머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유저분들한테 직접 제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확인란은 원래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토마스 형님도 무슨 머신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페미나 유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페미나 사실 저 요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페미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서 2가지지만, 써본 머신은, 테스트 해본 머신은 여기서 제법 됩니다. 여기서 7대에서 8대 정도는 제가 테스트를 하거나 사용을 해봤던 머신들이에요. 디센트가 지금 3분. 아유, 굿커피 정구원 대표님 오셨군요. 신혜수를 삽시다. 신혜수 ES1 지금 관심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짜 클래식 프로 좋죠. 가짜 클래식 프로에 PID 막 이렇게 모듈 붙여서 쓰면 훌륭합니다. 여전히. 네. 디센트 유저. 네, 가클프. 이거 발음 쉽지 않은데, 가클프. 네, 가클프 유저분들도 계시고요. 가짜 클래식 프로 말고, 가짜 클래식도 여전히 PID 달아가지고 현역으로 쓰는 해외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트리콜레이트로 이제 높은 농도의 그러한 커피를 드시는군요. 미니가 그래 많을 것 같은데 미니가 의외로 안 계시네요. 디센트 카페에서 대타로 성지순례. 오늘 디센트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잘 됐어요. 저 디센트에 대해서 디센트는 사실은 그 뭐죠? 그 유저 포럼이 폐쇄적인 유저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구경하고 뭐 어떤 기능을 알고 싶어도 거의 그 유저들이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그 포럼이 있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서 막 볼 수도 없습니다, 잘. 그래서 제 짧은 지식으로 혹시 잘못 설명을 하는 내용 있으면 아주 잘 지적을 해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그럴 수가 있겠네요. 장구군님 말씀처럼
디센트 머신은 약간은 긱스럽고 너드 같고 그런 분들하고 되게 어울리죠. 맞아요. 네, 디센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자, 아무튼 굉장히 많은 머신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아무튼 이 머신들의 사양을 하나씩 다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특징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또 그런 거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머신마다 제가 잘 준비한 머신도 조금 있고요. 아닌 머신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신을 선택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써봤던 게, 갖고 있었던 게, 뭐 지금도 갖고 있지만, 여기 스피드스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겐, 여기 있네요. 라겐도 제가 가지고 있고, 테스트 해봤던 거는 슬레이어 1그룹, 그 다음에 그러니까 GS3 말씀 안 드렸죠. GS3는 제가 갖고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것도 썼으니까 해봤고, 얘도 잠시 만져봤고, 얘도 테스트를 해봤고, 얘도 꽤 오래 테스트를 해봤고, 얘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만져본 게 여기서 절반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써본 경험담도 조금 이야기를 해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혹시 왜 이 머신이 빠졌어 하는 그런 머신 있으신가요? 웬만한 건 제가 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갖고 싶은 머신은 뭐예요? 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떤 머신 갖고 계신지는 알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한 머신 혹은 제일 갖고 싶은 머신, 요것도 한번 써주시면 그거를 또 토대로 그 머신들은 제가 많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스터요. 네, 스피드스터. 슬레이어도 나왔고요. 와, 두 대를 다 갖고 싶으신 겁니까? 카페인님. 디센트와 리네아 미니. 하긴 디센트하고 리네아 미니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머신이긴 하네요. 디센트의 스팀 부분은 리네아 미니가 또 그 급에서는 아주 훌륭하죠. 근데 리네아 미니는 어떤 프로파일링 기능이 없으니 그건 디센트로 또 두 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달라꼬르테 미나는 제가 메테오라 측에서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한 일주일 넘게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제 인상에는 되게 좋은 머신으로 기억이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리뷰도 제가 블랙워터 이슈에 썼던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왔거든요. GS3도 좋습니다. GS3도 좋고, 네. 오늘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산네모는 저도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는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요 산네모 섹션에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도 무엇을 갖고 싶은지 제가 이해를 했고, 자, 본격적으로 뒤에 보면 이제 머신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하이엔드 머신의 정의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하이엔드 머신이 어떤 머신이 하이엔드다라고 생각하세요? 온도 유지가 되게 잘 돼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 좀 멋있게 생겨야 되나요? 멋있게 생겨야 되나요? 일단, 하이엔드라고 하면 일단 비싸야 됩니다. 일단 500만원 정도는 가볍게 넘어줘야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죠. 네. 가격이 이제 하이 해야 되고, 일단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추출 자율성.
추출 자율성이라고 하면 약간 프로파일링 기능. 그렇죠. 요새는 또 프로파일링 기능이 대세기도 하고 아주 이 또 저희 채널의 특징이 이제 기익스러운 이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능이 있어야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 일단은 안정성이고 일관성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내구성 맞아. 내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수치의 정확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몇 가지의 그 하이엔드 이게 안 되는데 하이엔드라고 부를 수 있나 이런 느낌이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하이엔드 머신은 되게 심플한 개념이 있어요. 그 브랜드에서 제일 비싼 머신인가 아닌가. 다른 말로는 프레그십 머신이라 그러잖아요. 일단 그 브랜드에서 1그룹짜리인데 제일 비싸다 그러면 대부분 하이엔드, 그 브랜드에서는 하이엔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1그룹짜리를 싸게 만들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 브랜드에서 제일 비싼 1그룹은. 그러면 상업용 그룹에 들어간, 혹 머신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기능을 함축적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뭐 스트라다, EP 1그룹 같은 경우 굉장히 늦게 나왔지만 멀티그룹 머신이 아주 팔리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게 이러한 1그룹입니다. GS3도 그렇고요. 스피드스터도 뭐 비슷합니다. 슬레이어도 그렇고 얘네들은 전부 다 이 1그룹을 모티프로 만들거나 혹은 얘들이 모티프가 되었던 이 멀티그룹 머신들이 다 존재를 하죠. 네, 아하, 제일 중요한 건 그렇지. 하이엔드는 일단 이쁜 것도 먹어줘야 됩니다. 못생겼는데 하이엔드라 부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이엔드라고 하면 일단 추출 안정성을 꼽아야 될 거고요. 왜냐면 성능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능에 들어가는 게, 추출 온도 유지력. 연속 추출했을 때 얼마나 잘 버티냐, 잘 견디냐. 이거 하이엔드에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우리는 에스프레소도 추출하지만 스팀 기능도 보잖아요. 그래서 스팀 보일러 크기, 그 다음에 추출 보일러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그 추출에 대한 파라미터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온도를 막 0.1도만큼 조절할 수 있느냐. 혹은 압력을 뭐 프로그램으로 조절할 수 있느냐, 다른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느냐, 막 이런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하이엔드 머신 정도 되면 압력 게이지나 이 머신의 파라미터를 사람한테 다 보여줘야 돼요. 그걸 수치로 보여주든지 디스플레이 상의 어떤 그래프로 보여주든지 여러 가지 방식, 아날로그 게이지를 통해서 보여주든지 뭐 앱으로 빼가지고 별도의 태블릿에서 보여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측 상단 탈락이면 아이쿠 정님 이거 크레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저희 블랙워터 이슈의 김상갑 에디터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크레먼입니다. 애지중지하고 아주 잘 사용하시기 때문에 크레먼도 굉장히 또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또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약간 기계식 그리고 261 그룹 헤드의 형태를 띄어 있는 이런 머신들 또 좋아하는 저도 261 그룹 에스프레소 머신도 지금 하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로켓의 거. 그래서 또 단순히 또 외관만으로 따지면 이제 호불호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장구구님이 일단 리니어 리니어라고 말씀하시면 바이브레이트는 순간적 요령 단절이 이게 막 이렇게 펄스가 있으면 안 되고 압력을 아주 리니어하게 줘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부합을 합니다. 맞죠? 대부분 부합을 하고 근데 어떤 머신은 거기서 조금 부족한 머신들 여기에 한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제가 리네아 미니는 사실 하이엔드에서 빼려고 했는데 이건 유저층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가격은 하이엔드급이죠.
가격은 하이엔드급인데 그 형님들이 여기 더 비싼 형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옆에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도 그럼 가격만큼은 하이엔드입니다. 리네알 미니. 그렇습니다. 기기라면 디자인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 오직 성능이다. 그것도 아주 명언이십니다. 정말. 하지만 저는 디자인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들 괜찮은 것 같고, 네. 아무튼,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뜯어 볼 텐데, 자, 한 개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짜 하이엔드의 덕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슬레이어 싱글 그룹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슬레이어 좋아하시죠?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커스텀을 해가지고 판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드를 젖힐 때, 그리고 심지어 슬레이어는 자동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원그룹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이 패드를 통해서만 제어가 되고, 멈출 때, 샷을 끊을 때도 이걸 닫아줘야 멈춰요. 사실 편의성에서는 이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딴 머신은 뭐 버튼만 누르면 물량 세팅까지 다 돼가지고 추출도 잘 되는데 얘는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슬레이어가 하이엔드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죠. 네.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버튼 전자동 제어 하나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손맛이 있잖아. 이거 슬레이어는 손맛이지 하면서 이 또 저희에게 감성으로 이 기능이 빠진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선제 어떠한 이거 디스플레이 하나 빼가지고 여기에 자동 기능도 다 넣어주고 평소에 안 쓰면 되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슬레이어는 손맛이지 하면서 일일이 젖히면서 이렇게 탁 아날로그 게이지를 보면서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쪽에 이제 있는데 거의 잘 쳐다보지도 않죠. 아날로그 게이지 보면서 몇 바 올라갔지 멈출 때 또 그러한 감성 굉장히 중요하죠. 네. 샷을 뭐 많이 안 뽑으니까 네. 저는 이걸 뭐 디스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이엔드의 여러 가지 것들 근데 특히 이 감성을 우리가 또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슬레이어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슬레이어 1그룹 같은 경우는 특히 온도 유지 저는 온도에 대해서 많이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 머신들을 했고 슬레이어도 제가 직접 또 테스트를 했고 또 해외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받아오기도 했고 했는데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머신 예를 들어서 라마르 좋고 아까 보셨던 키스반더 웨스턴의 스피드스터 같은 그 최상위권의 머신들하고 그 급에 맞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측정되는 그래프는 이제 대충 아시죠? 이제 한참 동안 안 사용하고 있다가 한번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0분 있다 추출. 그 다음에 5분 있다 추출. 그 다음에 1분 있다 추출. 그 다음에 30초 있다 추출로 이 다른 인터벌을 갖고 연속 추출을 하면 그때마다 이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이 머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보면 슬레이어 같은 경우도 온도 유지가 당연히 플래그십 혹은 하이엔드 머신에 걸맞는 추출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거를 나중에 요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글론, 프리마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그 그래프하고 이런 하이엔드들의 에스프레소 머신들의 그래프랑 비교를 해보면 각각 구의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특성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분을 조금 해드리면요. 일단 이 추출 보일러가 되게 커요. 스팀 보일러입니다.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추출 보일러를 보시면 브루탱크가 이제 1.1리터죠. 그리고 히터가 600W짜리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팀 보일러 보세요. 스팀 보일러는 3.3리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이엔드를 그러니까 최상의 스팀 성능 파워라고 보면
대부분 걔네들은 몇 리터를 기준으로 하냐면 3리터를 기준으로 해요. 대부분 조금 이따 보시면 3리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미들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3리터를 갖춘 머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리네아 미니가 스팀 보일러는 엄청나게 크죠. 3리터입니다. 3리터.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이 브루보일러하고 리터급으로 우리가 하는 스팀 보일러들을 보면 얘가 하이엔드인지 아닌지 제일 쉽게 알 수 있어요. 물론 1리터가 안 된다라고 해도 하이엔드, 그럼 1리터가 안 되면 하이엔드가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500cc짜리도 아주 훌륭한 성능을 내줘요. 오히려 1리터급 이상이 되는 것보다 500리터 애들이 더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일반적인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하고도 부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온도 특성을 이해를 하실 때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참고를 해주셔도 되게 좋을 거예요. 상업용 머신 쓰시는 바리스타 분들도. 지금 여기 대용량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있죠. 이 머신들은 실제로 우리가 스케이스 필터를 꽂고 추출 온도를 잽니다. 이쪽에. 재게 되면 연속 추출을 계속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얘네들은 상승해요. 온도가. 여기도 보면 1분짜리가 오히려 이 상단의 위치에 있죠. 인터벌을 길게 가져갈수록 오히려 아이들 때보다 10분 때보다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낙 보일러가 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앞부분의 온도보다 후반부 온도가 살짝 올라가요. 뭐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원래는 수평 정도를 예상하시잖아요. 거의 수평인데 살짝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 온도가 거의 수렴되죠. 다른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1리터급이 넘는 큰 보일러를 갖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자, 패드를 통해서 니들 밸브, 얘가 니들 밸브잖아요. 니들 밸브로 유량 제어를 할 수 있죠. 인퓨전에 들어가는 아주 저유량 주입을 죄송합니다. 저유량 주입을 할 수 있고 저유량 주입이 끝나면 풀패드를 하면 얘는 지글러가 0.7mm가 에스프레소 모델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0.7mm 지글러를 쓰면 커피퍽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적시다가도 굉장히 큰 유량으로 한 번에 이제 쉽게 말해서 쥐어 짜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되는 굉장히 가는 걸 쓰다가 굉장히 굵은 걸 썼을 때 순간적인 그 유량 차이가 오히려 추출할 때는 이 커피퍽을 제대로 압착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경험상 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이 써보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프리브루라고 하죠. 슬레이어에서는 이 굉장히 니들밸브를 통해서 저유량으로 심지어 일부분의 추출액을 추출합니다. 굉장히 저유량으로. 그래서 얘는 압력 프로파일링이 아니라 플로우 프로파일링이라 그러죠. 유량을 조절하는 이제 프로파일링으로 특히 인퓨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 유지가 좋은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얘도 프리히팅 기능이 있어요. 자, 프리히팅이 뭐냐면 지금 오늘 설명드릴 머신들은 전부 다 보일러가 추출용 보일러, 스팀용 보일러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돼야 하이엔드 머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온도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스팀을 압력을 올리고 싶으면 스팀 온도를 올리잖아요. 이 추출 보일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감겨 있는 게 이 프리히팅 코일이에요. 여기서 스팀 보일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뜨겁겠죠. 125도 이상의 온도를 갖고 있는데 그 온도에 이제 감겨 있다 보니까 전도열 때문에 얘들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진 물, 데워진 물이 이제 추출 보일러 들어가서 추출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프리히팅 기능이 들어있다. 그런데 프리히터가 이 내부에 들어가는 머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마르조코의 상급기나 히스반도 에스턴이나 이거는
엘루치오의 라겐도 내삽되는 프리터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델들이 사실은 열을 더 빨리 전도되게, 아예 잠겨 있으니까. 근데 그런 구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추가적인 내부에 들어가는 형태의 구조물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어는 이 외부에 이걸 감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또 원가 절감했나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슬레이어가 하니까 나중에 이걸 따라하는 회사들이 생겨요. 그것도 좀 이따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온도 유지가 좋은 편이다 라는 거. 근데 이거의 단점도 있어요. 슬레이어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슬레이어의 제일 큰 단점. 슬레이어에서 유량값도 제공하나요? 아니면 여기 유량값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초에 얼마가 나오는지를 저울 재고 항상 재요. 그러니까 슬레이어 최대 단점은 너무나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다. 그러니까 귀찮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슬레이어 1그룹은 물통이 없이 무조건 직수 연결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실 때는 그 물통 있고 없고가 진짜 크거든요. 이 설치 위치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일단 물통이 있으면 어디든 둬도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물통이 없으면 직수 연결을 해야 되면 이제 특히 부엌 근처, 수전 근처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커집니다. 어디 다른 방으로도 옮기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막 피팅을 다 빼가지고 종게스트 이제 피팅에 물려가지고 막 계속 벽 쪽에 또 사이드 빼가지고 하면 엄마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막 하고, 아버지가 가다가 밟으셔가지고 결러서 넘어지시고, 정말. 그래서 물통이 있는 걸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물통 따로 놓고 펌프로 뭐 플로제 펌프 같은 걸로 자흡식으로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옆에 또 물통을 갖다 놔야 되고, 물통이 비면 물도 채워야 되고, 막 이러한 또 귀찮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로터리 베인 펌프 같은 경우는 자흡식으로 물을 당기는데 어느 정도 조금 제한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당기려면 플로제 펌프라고 해서 어떠한 또 압력을 밀어주는 또 그러한 이 펌프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는 정수물, 파란 거, 석수통. 그런 거에 플로제 펌프 탁 꽂아가지고 또 거기에 물을 채우고 막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직수를 연결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죠. 근데 그렇게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 가격. 이거 얼마죠? 제가 오늘 이걸 조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네이버 가격을 제가 보고 그때그때 검색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채팅에 그 머신이 나올 때 가격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1,595만원 가격이 제일 많네요. 네, 1,595만원 이렇게 부가세 포함일 거니까 거의 한 1,400만원대에 부가세 별도인가요? 1,400 얼마에? 그 정도 되겠네요. 와, 거의 600만원이니까, 네. 아주 고급 머신입니다. 이거 탤런트, 서유리 씨 되게, 아마 이거 남편분이 커피 되게 좋아하셔서 이거 주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대 단점, 아까 말씀드렸죠? 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옛날에 이 슬레이어 시네수, 그 다음에 스트라다 비교할 때 제가 그때 PPT 라이브 방송할 때 썼던 건데, 얘는 니들 밸브가 세팅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니들 밸브를 또 엄청 조여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 슬레이어의 그 니들 밸브도 하나의 기계적인 밸브이기 때문에 조금씩 유량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변합니다. 그래서 귀찮은 분들이 막 유량을 막 30초에 몇 그램씩 계속 재고 유지를 해주고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커피에 따라서도 또 이 구경 리들 밸브의 사이즈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손으로 일일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 가장 큰 문제는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스터입니다. 스피드스터 같은 경우는 만듦새는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고 얘가 탄생된 지 얘가 2007년인가 8년에 거의 처음 프로토타입이 이제 몇 대가 만들어지고 생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 역사적 유래를 조금 말씀해드리면 키스 반더 웨스턴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만든 사람의 아저씨 이름인데 이 아저씨가 네덜란드 분이에요. 네덜란드 분인데 네덜란드에서 라마르조코의 원래 제가 알기로는 딜러십을 네덜란드에서 가지고 계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머신을 제작하는 어떤 그런 또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으셔서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머신들을 몇 대를 막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 그 기계 예술 같은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러다가 초기 모델은 GS, 그러니까 라마르조코에서 GS 모델이 있어요. 그 옛날, 굉장히 옛날 GS3 이전에 그 모델들이 있습니다. 라마르조코에. 그거에 그룹 헤드를 떼와가지고 만들었어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후에 이제 그걸 관심 보이는 유명한 인플루언서, 당시에 인플루언서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커피기기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마크 프린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야, 내 것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 라고 해서 이후에 6대인가 추가로 더 만들게 돼요. 근데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본격 양산에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꽤 오래됐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GS, 라마르조코의 그룹 헤드를 쓰다가 독자 그룹 헤드를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는 크기에 비해서 이제 스펙이 깡패입니다. 왜 깡패인지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스팀 보일러가 일단 3.5리터고요. 머신은 뭐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스팀 보일러가 3.5리터인데 문제는 커피 보일러가 더 굉장히 큽니다. 2.1리터가 커피 보일러예요. 이 당시에 2.1리터짜리면 거의 여러분 만약에 이게 물통형이 있다라고 했으면 요 두 개만 다 채운다라고 해도 5.6리터가 필요한 거죠. 생수를 1.8리터짜리를 거의 한 4병 가까이는 3, 4병 가까이는 넣어줘야 이 머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실제로 물을 채운 상태에서 들어보면 진짜 무겁습니다. 그래 내부도 꽉꽉 차 있어요. 뭐 이게 빈틈없이 차 있어서 정비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엄청나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머신이에요. 고치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간섭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빼려면 나머지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제거 해서 고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복시켜야 되는 그런 거. 근데 만듦새는 굉장히 좋고 아주 우수하고 그리고 지금도 업데이트들이 돼요. 2018년도 이후에도 아마 마이너 체인지가 돼서 지금 나오는 모델은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또 겉보기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세팅들이 또 변합니다. 근데 에코 모드가 있어서 전기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보일러 크기에 비해서. 네, 전기는 로우 앰프 모드로 가면 되게 와트를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직수로 프리인퓨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3바로 여기 레버가 있잖아요. 레버를 중간에다가 딱 걸면 프리인퓨전 할 수 있습니다. 직수로. 근데 그 프리인퓨전에 뭐가 더 더해지냐면 여기 이제 자연적으로 PPIC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마치 261 그룹 헤드의 밑에 보면 스프링 챔버가 달린 것처럼 얘가 챔버가 있어요. 그래서 추출을 하든 직수를 하든 일단 커피 퍽이 걸려 있으면 여기 챔버에 물이 먼저 채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커피 퍽이 이제 점진적으로 압력이 올라갈 시간을 벌어주죠. 퍽이 이제 이 스프링 챔버가 퍽을 이제 압착시키기 전에 압력을 먼저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로 추출하면 기본적으로 항상 커피들이 이 부드럽게 추출이 돼요. 그런데 그걸 더 극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이 이드로매틱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걸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챔버가 더 커집니다. 여기 내부에 챔버가 있어요. 이 내부에 실린더가 더 큰 게 들어갑니다. 얘보다. 근데 두 개를 더 같이 써버리면 너무 커지잖아요. 추출 지연이 너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추출 범위보다 훨씬 더 가는 입자들을 써야 되고 첫 방울 떨어질 때 만약 이걸 다 만들어 놔버리면 아마 거의 한 15초 이상 돼야 첫 방울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달면 얘를 죽여줘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아예 그냥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작동하지 않아요. 저도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키스반드 웨스턴의 머신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너무 디테일한 뭔가 변화를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누가 추출해도 비슷비슷하게 항상 기계가 좀 많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구조를 특히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하느냐,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기계적 방식으로 구축합니다. 이것만 봐도 아실 수 있죠. 메커니컬합니다. 그냥 그런 특징. 요게 이제 보시면 챔버죠. 챔버 보시면 되고, 온도 안정성은 어떠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 안정성은 제가 여태껏 테스트했던 어떤 머신들보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앞부분에 보면 온도가 희한하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예전에 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 때문에 그래요. 얘랑 얘 때문에. 얘가 압력을 흡수하면서 유량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물이 이쪽으로 가야 측정이 되는데 이쪽에 고여 있고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량이 굉장히 이 스케이스 필터 측정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온도가 측정이 되는데 이쪽에서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별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온도가 들쭉날쭉하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만 온도 측정할 때 온도만 봐도 이 머신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 머신이고 심지어 어떤 머신인지 맞춰보라 라고 해도 어떠한 보기가 있으면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온도는 여러분 직관적으로 측정이 돼요. 아무튼 굉장히 온도 유지가 좋고 보일러 사이즈도 깡패다 크기에 비해서. 근데 이게 무조건 좋으냐? 이건 제 머신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이걸 쓰시려고 하면 손이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물이 항상 차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커피 한두 잔 먹으려고 막 2리터 추출 보일러를 막 끓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추출을 하는데 예열 시간도 사실 좀 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이 플러그를 써가지고 언제 켜지고 꺼지고를 자동으로 세팅해 놓습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켜고 꺼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을 이제 머신을 끌 때 스케일 같은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내부를 플러싱을 하는데 이제 물이 보일러가 워낙 크니까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커피를 먹고 예를 들어 여행 가가지고 오랜만에 돌아와서 커피를 먹으려면 이제 물이 고여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플러싱 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일러가 하도 크다 보니까. 스팀 보일러는 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쓴다고 해도 이 추출 보일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유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거의 한 500cc에서 600cc 정도의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스피드스터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스피드스터에 대해서? 네, 왜 그러냐면 얘도 큰데 굳이 이거 왜 달아요? 궁금하시잖아요. 얘는 이 스프링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초반에 얘한테 퍽에 더 많이 갈지 이 챔버로 더 많이 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올라가는 양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얘를 달아서 또 테스트를 하는데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성은 뭔가 감성은 약간 필이잖아요. 필은 디지털로 만들 수 있는 거가 아니라 뭔가 아날로그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량이 0.6mm라서 유량이 키스반도에서 같은 경우는 적어요. 한 1분에 500cc 이하입니다. 400대의 유량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저유량 머신들, 상대적으로 유량이 적은 머신들을 많이 썼잖아요. 오랫동안 쓴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걸 많이 써보고 앞으로 내가 만약에 진짜 써보고 싶은 머신을 찾으라고 하면 유량을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머신을 쓰고 싶어요. 여태껏 제 경험을 비추어 봐서. 압력 조절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유량을 많게 했을 때는 진짜 많게 하고 싶고 적게 하고 싶을 때는 진짜 적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디센트 머신을 딱히 엄청나게 고려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 바이브레이션 펌프는 기본적인 유량이 적어요. 근데 되게 좋은 점은 저유량을 천천히 끌고 가는 데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 디센트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슬레이어의 니들 밸브 세팅도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이런 것도 하고 싶거든요. 강배전 커피를 처음에 바로 때려 투출하는 거 있죠. 특히 라마르 조코의 지글러가 없는 옛날의 리네아 클래식도 아니고 그냥 옛날 오리지널 리네아 같은 거. 특히 리네아 미니 같은 경우는 지글러가 0.8mm 짜리잖아요. 유량 나중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유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추출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그라인딩 프로파일, 추출 프로파일이 머신을 아무것도 안 바꿔도 0.8mm 리네아, 그 다음에 0.6mm GS3 뭐 아무런 프로파일링 같은 거 안 써도 두 머신은 추출이 달라요. 제가 원하는 거는 고유량과 저유량을 모두 쓸 수 있는,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거를 제가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티큘러스를 제가 빨리 테스트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걔는 지글러가 아예 없거든요. 걔는 뭐 사실 지글러로 따지면 거의 30mm 짜리 지글러죠. 3cm. 왜냐면 지글러가 없이 위에 이만큼 챔버가 뚫려 있으니까 거의 한 직경이 한 3cm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걔는 그냥 물 넣고 피스톤 올라가면 물이 당기잖아요. 그냥 바로 눌러버리면 엄청나게 빨리 눌러버리면 바로 그냥 확 쥐어 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출 플러스 굉장히 천천히 적시는 추출도 하기 위해서 레티큘러스를 저희가 언제죠? 25일, 28일 날 킥스타터 오픈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티큘러스는 하이엔드일까? 저는 하이엔드라고는 제가 안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속 추출 이런 것들에서 일단 걔는 안 되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걔는 굳이 하이엔드 머신이라고까지 부를 수는 없는 그냥 재밌는 머신이다. 긱스러운 머신 정도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챔버 설명도 해드렸고 이 유량에 대해서 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것도 거의 유저들이 별로 없죠. 뭐 앞에 지금 요거는 집에서 쓰는 분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조금 쓰시는 분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얘도 가격적으로는 아주 해맑은 가격은 아닐 거예요. 얘도 비싸거든요. 이 앞에 보여드린 머신 중에 아마 얘가 제일 비쌀 겁니다. 자, 제가 검색을 잠시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머신을 지금 세 번째 머신을 설명을 할 차례인데 지금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큰일입니다. 스네스 1그룹.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군요. 거의 1,800만원 초반 정도로 제일 싸게 사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싸니까 집에서 이걸 쓰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굉장히 커요. 얘 같은 경우는 크기도 크고 하니까 가정용 머신이 나왔는데 아마 얘가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400만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아마 예상대로라면 커피 엑스포 때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빨리 자, 오늘 설명할 거는 얘가 아니고 얘는 아직 정식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시네소의 기본적인 MVP 메커니즘 여러분 아시죠? 얘는 뭐 펌프의 압력을 직접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압력 라인에 있는 관로에 바이패스를 제어를 해가지고 압력이 최대 압력을 맥시멈 압력 값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 다단 램프업 기능을 사용을 해요. 압력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축이 있으면 이렇게 시간축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초 여기가 20초 뭐 여기가 끝 25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예를 들어서 압력 이게 세로축이 압력이면 초반에 뭐 한 3바 그 다음에 5바 여기 9바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뒤에 25초였으니까 뒤에 다시 3바 종료 뭐 이런 식으로 이 계단형의 이 압력 곡선을 만들어 주는 게 시네소의 특징입니다. M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지만 손으로 딱딱딱딱 하면 프리인퓨전, 직수 프리인퓨전, 바이패스 압력 만든 레귤레이터로 만든 압력, 그다음에 풀 프레셔, 그 다음에 다시 레귤레이터로 만든 압력, 그 다음에 종료 이런 식으로 추출이 완료가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직수압에 맞게끔 했거든요. 거기에 레귤레이팅 압력 정도 6바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추출을 압력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압력이 이렇게 지금 4단계였잖아요. 압력이 직수 뭐 이렇게 썼는데 직수압이 이 프로토타입이거든요. 이때는 직수 압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면 네. 아무튼 직수가 없거나 해서 3단계의 이 램프가 있었고 근데 소프트웨어로 이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시는 거에 말에 따르면 다시 그냥 이 4단계로 갈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로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액정도 있고 얘도 가정용에서는 네,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해가지고 이건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디센트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죠. 박스형의 이 타블렛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또 옆에서 비교해보면 또 그렇게 닮은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묘한 느낌이 있는 머신입니다. 일단 시네소 같은 경우는 이 제어 방식, 프로파일링 방식에 대해서 호불호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기능을 안 쓰고 머신 자체의 온도 안정성이나 이런 안정성들은 구조 자체는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깔끔하고. 그래서 쓰는 사람도 많은데 압력을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이것들이 그렇게 효용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평가도 좀 있긴 해요. 근데 또 잘 쓰시는 분들은 아니야 이것도 나름 쓸만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커피에 따라 또 이런 것들을 압력 세팅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프리인퓨전 시간 타임을 조절하는 건 심플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리인퓨전의 압력을 막 커피에 따라 조절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압력을 이제 램프 다운 압력을 또 조절하고 막 이런 걸 일일이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머신보다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하면 머신을 잘 이해해서 잘 쓸 수 있지만 귀찮아서 그렇게까지 쓰는 사람들을 잘 못 본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시네소 머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점이 아닌가.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게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뭐 AI가 머신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몇 번 추출해보면 지가 세팅 잡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더 성실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장이 기본적으로 3대장에 얘도 껴줘야 되긴 하는데 4대장이 되겠네요. 자, 라마르 조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라마르 조커 LM.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스트라다 EP
이 경우는 압력 조절을 이 패들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포텐셔미터라 그래가지고 이 저항 값에 갔다가 여기에 있는 기어 펌프예요. 기어 펌프는 여기 실제로 기어가 달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어 펌프라고 하는데 얘는 스트라다 EP입니다. 스트라다 EP 같은 경우는 이 기어 펌프로 RPM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바꾸죠. 압력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 유량도 바뀝니다. 이 방식을 도입을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스트라다 EP 모델이고요.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머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초기에는 이렇게 패들로 조절하는 게 압력의 어떤 일관성을 잘 안 줬어요. 지금은 근데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출해 라고 하면 로그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이게 막 선형적으로 팍 올라가서 팍 꺾이고 팍 내려가고 이런 걸 잘 못했어요. 왜냐면 얘는 계속 RPM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왜냐면 RPM이 저 RPM에서 고 RPM에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RPM이 빨라지는데 지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한 압력 변화에는 잘 대응을 못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프로파일링의 목표하고 좀 다른 형태의 압력 커브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봐서 로그를 보면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본기는 굉장히 튼튼한 머신입니다. 왜냐하면 GS3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급이 높은 머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추출 보일러가 1.3 적혀 있는데 1.3, 뭐 1.5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1.3을 라마르 축구를 보면 이게 실제 용량을 말하는 것도 있고 이게 히터가 들어가면 그만큼 뺏기는 내부에서 이제 뺏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일부러 조금 다운 밸류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스트라다 EP는 여기 커피 보일러가 1.3으로 돼 있죠. 요건 GS3거든요. GS3는 커피 보일러가 1.5로 돼 있어요. 얘가 더 크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또 어떤 자료, 얘네들이 사이트에서 이걸 비교를 했던 자료 보면 둘 다 1.3으로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비슷할 거다. 아마 표기 오류인 것 같은데 뭐가 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고요. 일단 스팀 보일러, 1그룹짜리 스팀 보일러는 둘 다 똑같아요. 3.5 리터짜리니까 꽤 크죠. 아까 스피드스터하고 거의 똑같은. 근데 스피드스터보다는 보일러 사이즈는 작습니다. 스피드스터는 2.1리터였죠. 깡패 같은 보일러 용량이었다. 그리고 요거는 GS3 MP 모델이고요. 제가 갖고 있었던 머신이기도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옛날의 MP 모델하고 지금의 MP 모델은 내부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압력을 요 패들링을 통하면 요 게이지가 옛날에는 직수를 썼었거든요. 게이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옛날 MP 모델은 직수압 그 다음에 펌프압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지금은 스트라다 MP 형태로 압력을 그래도 여기 이 오리피스의 구경을 얘가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량을 조금 조절을 하니까 압력도 같이 바뀌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굉장히 귀찮다. 이게 압력을 막 7바로, 8바로 유지하려면 이거를 조금씩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8바에 가고 조금만 더 가면 갑자기 확 올라가고 막 이러한 경우가 벌어져요. 그래서 정교한 압력 조절보다는 프리인퓨전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머신이다 라고 보시면 적절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GS3를 직접 측정을 했었던 온도 수치인데 역시나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테스트했을 때 그냥 제가 순수하게 테스트했을 때 결과로는 1등 스피드스터, 2등 GS3, 3등이 슬레이어였어요. 근데 뭐 이 차이가 엄청 큰 건 아니고 다들 엄청 좋다. 자, 근데 여러분 리네아 미니잖아요. 리네아 미니는 보일러가 170ml인데 실제로 파츠를 보면 200cc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ml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요것도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작다. 작아서 그리고 심지어 얘 같은 경우 조금 이따가 제가 파츠북을 보여드릴 텐데
히터가 보일러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보일러를 이제 뜨겁게 해주는 이 히팅 바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비싸죠. 이 모든 하이엔드 머신은 돈에 따라서 특히 같은 브랜드에서 비싸면 성능이 좋습니다. 급 차이는 존재합니다. 항상. 그래서 추출을 하면 할수록 뭐 편차들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리니아 미니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요 편차가 이게 보시면 1도 차이로 보시면 되고 2도 차이인가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너무 줄여서 아마 1도 정도일 거예요. 94, 막 93,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리나 미니도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긴 하죠. 미크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미크라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 아무튼 스트라다 EP는 아까 같은 그러한 단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기에는 커요. 1그룹짜리가 스타다 1그룹이 아마 1그룹 중에서는 제일 클 겁니다. 굉장히 커가지고 집에 놓고 쓰는 거는 굉장히 집이 넓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한 압력 프로파일링에 대한 어떠한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스트라다 EP 가변화도 다 되지만 결국 어떻게 쓰냐면 패드를 중간 정도 올려가지고 프리인퓨전 몇 초 딱 걸면 그냥 끝으로 올렸다가 그냥 끝내거나 아니면 오늘 좀 시간이 남아 라고 하면 중간까지 해서 놔뒀다가 마지막에 멈추는 대부분 귀찮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잘 쓰시는 분들도 잘 써요. 하지만 그렇게 잘 쓰시는 분들도 극소수다. 그래서 살짝 이러한 아주 좋은 프로파일링 기능은 어떻게 보면 감성의 영역이다. 쓰진 않지만 있으니까 좋아. 이런 기능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제발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가정에서는 원두를 매장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팔면 막 이 프로파일링 저 프로파일링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혼자 먹을 건데 원두를 250g 샀어요. 그럼 이거를 다양한 프로파일링으로 혼자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제약이 또 있는. 그래서 하이엔드 머신을 무조건 집에 갖다 놓는다고 이게 정말 좋은 건가? 머신은 하이엔드지만 쓰는 사람이 로우엔드면 이거는 미들 엔드 머신 정도에 멈추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리네아 미니의 추출 보일러고 요건 미크라입니다. 다르죠, 구조가. 얘는 외부에 히터를 넣는 방식으로 이제 보일러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크라 같은 경우는 이 실린더 형태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넣습니다. 히팅 코일을 넣어가지고 추출하는 방식. 보일러 사이즈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추출 안정성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한 특징이 있고 얘는 0.8mm 지글러가 들어가요. 그 유량이 엄청 많습니다. 0.8mm를 넣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플한데 GS3는 0.6mm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0.8mm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퓨전이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날 것 그대로 그냥 추출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얘가 나왔을 때 어떤 포지션이 있으니까. 얘도 추출했는데 막 추출이 GS3랑 패드를 그냥 끝까지 했을 때는 똑같이 나와. 특히 AV 모델 같이 추출이 잘 돼. 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하급 모델인데 별 차이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글러에서 아마 추출되는 그러한 이 특성을 조금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지글러를 바꾸면 되니까 0.6짜리로. 근데 미크라를 보면 몇 미리가 들어가 있느냐? 0.6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하급기인데 왜 0.6 넣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미크라가 아니고 리네아 미니고요. 미크라 거를 보면 얘는 이제 어디 갔나요? 여기는 아무튼 0. 아, 참. 네. 여기 안에 0.6mm 지글러가 같이 돼 있어요.
솔벨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는 온도 안정성이 안 좋습니다. 별로. 온도 안정성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빼 써버리면 히터의 어떤 출력도 비슷한 것 같았는데 아무튼 물을 많이 쓰면 온도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글러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물 흘리기를 3초만 한다 그래도 0.6mm짜리랑 0.8mm짜리랑 3초, 5초만 물 흘리기 해도 나오는 물량이 꽤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보일러가 워낙 작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미크레 같은 경우는 프리히터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죠. 잠시만요. 프리히터가 미크라가 있는데 요게 참 아까 그거였다. 슬레이어 1그룹짜리랑 같은 형태로 코일링을 해가지고 감아놨어요. 이걸 보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미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온도 유지가. 근데 뭐 완전 엉망은 아니고 꽤 되긴 하지만 이 형님들만큼의 이 추출 온도는 성능은 잘 못 보여줘요. 프리히터가 GS3는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다른 특징들이 조금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또 수직형 스팀 보일러가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온도를 실제로 이건 미크라 거를 보여드리면 추출 온도 요거는 이제 인터벌 추출을 여러 번 하는 건데 요 끝을 보시면 돼요. 온도가 추세가 이제 연속 추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연속 추출이 진행될수록 이제 떨어지죠, 온도가. 요런 특징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면 그럼 이거 머신 안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 흘리기를 이런 머신들은 적게 해야죠. PID 제어 다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보일러 용적이 작은 데서 오는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물을 막 흘려가지고 포터필터 막 헹구고 이래버리면 이제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온도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적게 플러싱을 하고 굳이 물 흘리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추출하기 전에 막 3초 물 흘리기 일부러 막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교본들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던 건데. 근데 요새 머신들은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추출 보일러가 그룹헤드 위에 바로 있잖아요. 이런 머신들은 이 자체가 원래 그냥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룹헤드 여기에 샤워 스크린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물 흘리기를 해서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해주면 오히려 손해일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네아 미니보다 오히려 이런 연속 추출을 하면 온도가 저하되는 것들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이트하게 추출하면 못 견뎌요. 뭐 10초 인터벌까지도 막 하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분 이상 인터벌을 두고 가정에서 쓰시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같이 테스트를 막 한정된 시간에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머신들로 테스트를 잘 안 하게 되겠죠. 변수가 더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퍼징량, 지글러가 다른 것 때문에 유량이 퍼징되는 거 이렇게 다르다. 보시면 리네아 미니는 똑같이 5초만 물 흘리게 해도 80g 정도가 버려지고요. 미크라는 5초 해도 43g 버려지죠. 근데 얘는 보일러의 어떠한 그러한 구조나 성능 자체가 그래도 받쳐주기 때문에 점파를 써도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퍼징을 적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온도 유지가 더 안 되니 오히려 0.6짜리를 넣어가지고 온도를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리니아 미니는 제 생각에 0.6 쓰면은 온도는 당연히 여러 요인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히겠죠. 물을 낭비를 덜 하니까. 그래서 이거 지글러 튜닝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량 차트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머신 아까 전에 페미나 쓰시는 분 계셨죠? 맞아요. 이 요즘 머신들 특히 보일러가 그룹헤드에 부착된 달라꼬르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페미나 방금 보셨던 미크라 라마르조코의 이 중하위 하이엔드 그러니까 중하급 머신들 이런 애들은 플러싱을 거의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페미나라고 해가지고 페마에서 나온 1그룹 머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추출 온도를 제가 측정을 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보면은 추출 온도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딱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 연한 파란색 한 개 혼자 튀는 거는 머신을 그냥 켜놓고 한 번도 추출을 안 하다가 첫 추출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 흘리기 살짝만 해주고 연속 추출로 가면 엄청 안정적이 돼요. 거의 플래그십 머신만큼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거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아실 수 있죠. 이런 형태로 유사한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페미는 아까 여기 한 번 쓰시던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가정용 머신을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무슨 추출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페미나 같은 머신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추출 온도 안정성. 얘는 지금 페미나의 다이어그램이 없어서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E71 그룹 헤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디자인도 사실 똑같아요. 여기 버튼이 이제 조금 다른 거 한 개 더 있고, 뭐 이게 브루잉용, 얘는 브루잉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브루잉 쪽 기능은 사실 조금 저는 회의적입니다. 페미나에서는. 네, 왜냐면은 이거 V60를 꽂아도 거의 높이가 닿아요. 그래서 이 추출되는 어떤 흐름을 볼 수 없을 뿐더러 물 흘리기를 해도 물이 교반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차라리 낙차를 좀 줄 수 있게 높이에 대해서 얘를 뭐 어떻게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가능은 하다. 그 기능이 여기 별도 버튼으로 아예 빠져도 있더라고요. 근데 온도 안정성이 워낙 저는 좋은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막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추출이 굉장히 잘 되고, 특히 스팀 기능이 좋습니다. 제가 이걸 테스트를 스팀도 해봤는데, 스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물이 많이 희석되지도 않고, 스팀 퀄리티가 오히려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우유 베이스로, 그리고 에스프레소 맛이 많이 드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다. 근데 이게 가격이 저도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괜찮은 머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보일러는 600ml, 0.6L. 그래서 제가 이 소형 보일러를 좋아하는, 요즘 따라서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리가 훨씬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 95도 세팅을 하다가 91도로 낮추거나 뭐 88도로 낮춰서 추출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용량이 큰 머신을, 특히 슬레이어나 뭐 GS3나 그 스피드스타 같은 경우는 낮춰놓고 물을 엄청 버려야 됩니다. 그룹 헤드에서 물을 흘리기를 엄청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새로운 물이 들어가면서 온도를 낮추는데, 그것마저도 프리팅이 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도 빨리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머신들이 아주 좋아요. 보일러 용적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간 스프린터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온도를 세팅을 바꿔도 금방금방 그 온도에 수렴해가지고 그 온도 유지도 잘 돼요. 물 흘리기를 추출을 해도 보일러 용적이 작으니까 온도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히터가 그래도 보일러 대비 충분해서 히터가 풀히팅을 하면 이 작은 보일러니까 온도를 다시 끌어올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와트수가 보일러 보면은 굉장하죠. 1300W가 들어갑니다. 슬레이어가 아까 전 600W였잖아요. 얘는 그래서 온도 유지 능력이 추출할 때도 어느 정도로 보여요. 온도가 지금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71을 보면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풀 히팅 해가지고 다시 온도를 올려버립니다. 대단한 머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요새는 작은 머신들, 보일러가 한 600에서 500 사이를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안 쓸 때 물 버리게 해야 되잖아요. 1.5L짜리 보일러를 플러싱 하는 것보다 600짜리를 물 갈아내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요새는 이런 것들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스팀 보일러도 3L까지는 아니어도 2.6L인데 굉장히 빵빵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팀 보일러 히터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얘들의 온도 특성이 보일러에 비해서 어떻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